74세 박영수, 떨리는 손으로 복권 번호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7번. 맞네. 14번. 이것도 맞고. 설마. 마지막 42번까지 모두 일치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10억? 이럴 수가. 하지만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복권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박영수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74세의 몸이지만 교장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죠. 옆에서 잠든 아내 김정순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수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희끗한 머리를 빗었어요. 한때 수백 명의 제자들 앞에 서던 당당한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정순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한 거죠. 40년 넘게 함께 살며 서로의 움직임을 훤히 아는 부부였습니다. 영수 아버지, 무릎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견딜만해. 오늘 텃밭에 물 줘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는데. 정순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영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집의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 안이 휑했어요. 계란 2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죠. 진호가 또 돈 이야기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이야.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45세인 큰아들 박진호가 요즘 직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며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아버지,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호의 표정에서 영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여유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전 9시 영수는 집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땅이지만 상추, 깻잎, 고추 등을 기르고 있어요. 무릎을 굽혀 물을 주며 작은 채소들을 살폈습니다. 너희들이라도 잘 자라줘야지. 혼자 중얼거리는 영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겼어요. 이 작은 텃밭이 주는 채소로라도 식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점심때쯤 둘째 딸 박미영이 찾아왔습니다. 42세인 미영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왜 이렇게 야위었니?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가의 그늘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힘들죠?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영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자만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녁 무렵 손자 박서준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19세의 서준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서준아, 고생했다. 밥은 먹었니? 네,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왔어요. 서준의 대답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은 조용했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무거웠죠. 아버지, 진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퇴직금으로는 당분간 버틸 수 있지만 괜찮다. 모든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거든요. 미영도 말을 보탰어요. 저희도 이번 달이 고비예요. 다음 달부터는 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릴까요? 안 돼. 내가 할 일은 공부야. 영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 영수와 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 마라.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 하지만 영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정순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이 있으니 희망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 좋은 날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 챕터,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가족 걱정으로 잠을 설쳤거든요. 영수 아버지, 비 온다는 예보예요. 텃밭은 오늘 쉬세요. 정순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금세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그럼 장이라도 보러 갈까? 마침 계란도 떨어져 가는데. 영수는 우산을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동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정순과 함께 가곤 했지만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서둘러 계란을 사고 채소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기라도 한 팩 샀을 텐데 요즘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아저씨, 복권 어때요? 오늘 추첨일이에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권 판매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멈췄어요. 복권이라 요즘 당첨자가 많이 나왔어요. 1,000원짜리 하나 어떠세요? 아주머니의 권유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까운 형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어젯밤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만 주세요. 영수는 마지막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넨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는 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우산을 펼치고 천천히 걸었어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거든요.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현관에서 서준이 맞아주었습니다. 편의점 오후 근무를 나가기 전이었나 봐요. 응, 고생하고 와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서준이 나간 후 영수는 장 본 것을 정순에게 전해주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영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침 복권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오늘은 왠지 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당첨 번호는 7, 14, 21, 28, 35, 42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영수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침에 산 복권이 생각났어요. 복권을 어디 뒀더라? 영수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복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의 숫자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7번. 맞네. 14번. 이것도 맞고. 처음에는 무심코 봤는데 점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도 일치했거든요. 설마, 다섯 번째 숫자까지 맞았을 때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를 확인할 때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42번. 복권의 마지막 숫자와 화면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등 당첨금 10억 원이었어요. 이럴 수가. 영수는 복권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평생 복권을 사본 적도 거의 없는데 하필 오늘 산 복권이 1등이라니요. 잠시 후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가져올 변화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변할지, 이 돈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이죠. 정순아, 잠깐 나가볼게. 영수는 복권을 꽉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등 당첨이 맞았어요. 이 돈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장 시절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틀어지는 인간관계, 무너지는 신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복권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영수는 복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찢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세요? 그때 마침 서준이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어요. 부엌 문틈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아, 서준아. 언제 왔니? 영수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복권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는지 궁금했어요. 방금 왔어요. 할아버지, 뭘 버리신 거예요? 서준은 쓰레기통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종이.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복권 조각 같은 게 보였어요. 왜 할아버지가 복권을 버렸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복권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서준의 말에 영수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비 와서 기분이 좀 우울했나 봐. 밤이 되자 서준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 버린 게 정말 복권인 것 같았거든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왜 그러니? 오늘 부엌에서 뭘 버리셨어요? 복권 같은 걸로 보였는데.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네, 말씀하세요. 돈은 사람 잡는 독이야. 특히 우리 가족한텐 더 그렇다. 영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3챕터. 며칠이 지났지만 서준은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돈은 사람 잡는 독이다라는 말과 함께
복권을 찢어버리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서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미신 때문에 복권을 버렸을 리는 없거든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퇴근길에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한 거죠. 혹시 예전에 돈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친구분들께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오후 서준은 할아버지가 가끔 언급하시던 옛 동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한 서준은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교장 선생님 손자입니다. 아, 영수 손자구나.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한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돈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그 일 말이구나. 무슨 일이요? 내 할아버지가 교장 시절에 말이야. 교비 횡령 사건에 연루됐었다.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나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또 다른 어르신이 말을 이었어요. 영수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학교 돈이 부족해진 적이 있었어. 그때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장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몰라. 영수 본인도 끝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든. 서준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나요? 그럼 명예퇴직하고 나서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어.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경로당도 잘 안 나오시는 거구나.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서준은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에 돈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봤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대출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빚이 늘어나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돈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서준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돈을 경계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서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린 거라면 그 이유가 과거의 상처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서준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서준은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제 만난 어르신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건가요?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도 정확히는 몰라. 다만 영수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확실해.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돈에 얽히면 사람도
명예도 다 잃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 그리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경계했지. 서준은 점점 더 할아버지가 불쌍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이번만큼은 달라요. 가족을 위한 돈이잖아요. 서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까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버린 복권 조각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혹시 복권 번호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당첨된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쓰레기통을 확인해 보니 이미 쓰레기는 수거된 후였습니다. 서준은 허탈했어요. 아, 벌써 버려졌구나.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서준아, 뭘 찾니? 아, 할머니. 그냥 떨어뜨린 게 있나 해서요. 혹시 내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버린 그 종이 말이니? 그거 복권이더라. 할머니의 말에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도 복권인 걸 알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도 아셨어요? 응, 봤어. 그런데 내 할아버지가 왜 복권을 찢어서 버렸는지 모르겠더라. 혹시 당첨된 건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말에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냥 헛복권이었다고.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심각한 표정과 돈은 독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분명히 큰 금액에 당첨됐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4챕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준은 여전히 복권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이 취한 상태였죠. 서준아, 너 할아버지가 복권 찢어버렸다고 했지? 진호는 비틀거리며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아버지, 어떻게? 내가 편의점에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당첨된 복권을 찢었다고 했잖아.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놨던 이야기를 아버지가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아버지, 그건 정말이야? 정말 할아버지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렸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 때문에 흥분 상태였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미영도 마침 집에 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복권을 찢어버리셨어요? 진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호야, 술 마셨구나. 방에 가서 쉬어라. 대답하세요. 정말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수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얼마였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억? 영수의 담담한 대답에 진호가 폭발했어요. 10억이요? 10억을 찢어버리셨다고요? 진호야, 목소리 낮춰라.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돈을 찢어버렸다고요?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해? 내 돈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나? 영수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내 돈이라고요? 그게 내 돈이에요? 진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가족이에요? 적어도 우리 빚은 갚아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찢어버린 거다. 영수의 말에 진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변한다고요? 지금 누가 이상하게 변한 건데요? 진호야, 그만해. 정순이 말렸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교장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돈 문제로 문제 일으키고.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교비 횡령하고 명예퇴직한 거 맞잖아요. 진호. 정순이 큰 소리로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비 횡령?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몰랐거든요. 누나는 몰랐구나. 아버지가 교장 시절에 학교 돈 문제로 물러나신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만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야. 10억이면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진호의 말에 미영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 빚만이라도 갚아주셨으면. 빚? 빚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찢어버린 건데 지금 꼴이 뭐야? 싸운다고요? 우리가 언제 돈 때문에 싸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거 아니야.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준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생각에 미안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 그래도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진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10억이면 제 빚도 갚고 서준이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영수의 반문에 진호는 답할 수 없었어요. 돈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수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고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됐거든요. 영수 아버지도 진호도 미영이도 모두 그만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도?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한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진호와 미영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대로 살겠어요. 진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미영도 따라 나가려다가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실망이에요. 자식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영수와 정순, 그리고 서준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고 가족 식사 시간도 어색해졌어요. 서준은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5챕터 복권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호는 술을 마실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아버지 이야기만 하곤 했어요. 10억을 찢어버렸다니까? 미친 거 아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친구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좀 이상해. 교장 시절에도 돈 문제로 물러났거든. 진호는 술 기운에 점점 더 과격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사회적으로라도 알려야 해.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퍼지잖아. 내 아버지 교장 시절 그 사건 기사 아직 있을 거야. 그런 걸 왜 찾아? 복권 찢어버린 얘기랑 같이 올리면 화제가 될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할지 봐.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찾아봐. 궁금하네. 친구가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20년 전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모 초등학교 교장, 교비관리 부실로 명예퇴직. 기사를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교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거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볼까? 친구의 제안에 진호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 올려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진호는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는 기사 캡처와 함께 복권 이야기를 정리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10억 당첨 복권을 찢어버린 전직 교장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숙취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서준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 얘기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서준이 핸드폰을 보여주니 어제 친구가 올린 글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는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아버지가 어제 친구분이랑 올린 거 아니에요? 서준의 말에 진호는 서서히 기억이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병자 아니야? 10억을 찢다니 미친 것 같은데. 역시 정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일부는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진호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글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이걸 아세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알면 그때 마침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준아, 빨리 와. 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야. 뭔가 이상해. 서준과 진호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아, 방금 옆집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요? 인터넷에 내 얘기가 나왔다고. 복권 찢어버린 얘기랑 교장 시절 일까지. 진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그게. 진호야, 내가 한 거니? 영수의 직전한 질문에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술 마시고 실수를. 실수? 영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실수라고? 그때 정순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수 아버지 장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 그냥 복권 찢어버린 이상한 교장이라고. 정순의 말에 영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진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망신 주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미영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왔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미영은 오빠를 원망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영수는 그날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영수 아버지, 밥 드세요. 정순이 밥상을 들고 와도 입맛이 없었어요. 정순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정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복권을 찢어버린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 아버지, 혹시 그때 일,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해서 혹시 그때 정말 당신이 돈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정순아,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4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영수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앞까지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은 내 제자 살리려다. 영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6챕터. 영수가 학교 앞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서준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지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졌어요. 분명히 20년 전 그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 서준은 할아버지 방에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물 갖다 드렸어요. 고맙다. 거기 놔둬.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준이 물컵을 놓으려는데 서랍 안에서 편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둬.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최동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르거든요. 오후에 할아버지가 잠시 산책을 나가신 사이 서준은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양심상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동혁이라는 이름으로 온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제자 최동혁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십니다. 선생님께서 저 때문에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선생님께서 치료비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압니다. 선생님께서 교비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신 것도 사실은 제 수술비를 마련하시려고 개인 돈과 학부모 후원금을 임시로 사용하신 것뿐이었죠.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서 그 부분이 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정말 횡령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어요.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언젠가는 꼭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십시오. 제자 최동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서준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횡령범이 아니라 제자를 구하려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서준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복권을 찢어버린 이유, 돈을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 모든 게 이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산책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은 급하게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아, 뭐 하고 있었니? 아, 할아버지.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진호와 미영은 아직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밥 드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수는 몇 숟가락만 먹고 수저를 놓았어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서준이 반찬을 더 올려드렸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구나. 그날 밤 서준은 잠들 수 없었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최동혁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아직도 연락이 닿을지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최동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명 나왔어요. 하지만 나이와 지역을 고려해서 추려보니 몇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서준은 용기를 내서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수 교장 선생님을 아시나요? 박영수 선생님이요? 저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서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맞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 손자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 어떠신가요? 최동혁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실은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손자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서준은 최동혁과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혁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아마 편지를 다시 읽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돈만 아니었어도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영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은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서준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동혁을 만나서 정확한 진실을 듣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서준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최동혁입니다. 선생님 손자를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최동혁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서준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최동혁에게 말해줬어요. 복권 사건부터 인터넷에 퍼진 일까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최동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직도 그 일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삼촌, 할아버지가 정말 횡령을 하신 건 아니죠? 물론이죠. 선생님은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최동혁은 그때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진짜 진실을 말이에요. 7챕터. 카페에서 최동혁은 서준에게 20년 전의 진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최동혁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이셨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일을 못 하셨거든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필요했는데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알게 되신 후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본인 돈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조용히 후원을 부탁하셨죠. 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운영비를 임시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충하실 생각이셨지만 그때 교육청 감사가 나온 거군요. 맞아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감사관들은 장부상의 문제만 보고 판단했어요. 선생님께서 아무리 설명하셔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최동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끝까지 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결국 횡령 의혹을 받으시며 명예퇴직하셨죠.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건강하게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몇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막으셨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까지 힘들어질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최동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증거도 있어요. 당시 수술비 영수증이랑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돈의 흔적들이요.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언젠가는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서 모든 걸 보관하고 있어요.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촌, 저희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가족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에게 연락해서 저녁에 모두 모이자고 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진호가 의아해했지만 서준은 와서 들어보면 안다고만 했어요. 저녁 7시 진호와 미영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아,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오늘 할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서준은 최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지금 오실 수 있을까요? 30분 후 최동혁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어리둥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동혁입니다. 최동혁이 인사하자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혁아, 너 왜 여기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최동혁은 영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서준이가 연락해서 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동혁아, 안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영수가 말렸지만 최동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최동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선생님께서 교비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신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최동혁은 자신의 백혈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수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구하시려고 개인 돈과 후원금을 모으셨어요.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학교 운영비를 임시로 사용하셨고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진호와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선생님은 끝까지 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횡령범으로 오해받으신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선생님은 제자 한 명을 구하시려다가 모든 걸 잃으셨어요. 최동혁이 증거 서류들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당시 수술비 영수증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돈의 흔적들이 있어요. 모든 게 증명됩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진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믿어야 했는데.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니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최동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바로잡고 선생님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동혁아, 이미 늦었어. 사람들이 믿어줄까? 믿어줄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서준이 나섰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당당하게 사시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으세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 제가 직접 바로잡을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할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해요. 미영도 동조했어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 아버지, 당신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영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이제 복권을 찢어버린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서준이 말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셨으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보다 돈 때문에 잃는 것들이 더 클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제 힘으로 일어서 보겠어요. 서준의 당찬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다.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는 거야. 그날 밤 진호는 인터넷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실된 이야기와 함께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영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8챕터 진호가 인터넷에 진실을 밝힌 글을 올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최동혁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과 당시 병원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영수 교장 선생님, 진짜 영웅이었네요. 제자를 구하려다 억울하게 누명 쓰신 분. 20년간 혼자 감당하셨다니 눈물 난다.
댓글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수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나섰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정순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영수 아버지,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대해주더라. 당연하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서준이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서준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서준아, 고생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장학금 신청했던 거 합격했어요. 1학기 등록금은 해결됐어요. 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우리 서준이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네.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도 올려주셨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요. 자랑스럽다, 서준아. 영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그때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진호야, 회사는 어때? 다행히 구조조정은 피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요. 진호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아버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요. 영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미영도 요즘 달라졌어요. 작은 분식집을 열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저녁 늦게 미영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분식집이 입소문을 타서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미영이가 장사를 잘하나 보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아버지 말씀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한 달 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분위기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서준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정순이 서준 그릇에 김치를 더 올려주었어요. 아버지, 오늘 옛 동료분들이 연락 왔어요. 진호가 말했어요. 경로당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모두들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부끄럽네. 영수는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경로당도 나가세요.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미영이 권했어요. 그래야겠다. 너무 오래 숨어 있었나 보네. 식사 후 영수는 서준과 함께 텃밭에 나갔어요. 봄이라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그러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자라주는구나. 영수는 상추잎을 만지며 말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복권 찢은 거 후회 안 한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왜요? 그 돈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놓쳤을 거야. 지금처럼 각자가 열심히 노력할 이유도 없었을 테고. 서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뿌듯해요. 그렇지? 스스로 이뤄낸 성취가 진짜 행복이야.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집안에서는 정순이 설거지하는 소리, 진호가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미영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무엇을?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는다는 걸요. 영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작은 집 안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로 채워진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을 찾은 밤이었어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온 가족이 깨달은 봄날이었습니다.